자, 오늘은 주제가 아메리칸 퍼스트가 대체 뭐고 마가라고 하는 슬로건이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대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이 위대했었고 그 위대했었던 시기가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경제 산업의 모든 사람들이 무역법 301조 관세 압박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촉각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관세를 어떻게든 인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도 지금 한국의 관세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다 보니까 국내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이 경기가 아마 이번 6월 중순 혹은 6월 말부터 확실하게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체 아메리칸 퍼스트가 뭐였고 아메리칸 퍼스트가 뭘 의미하고 마가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 경제 산업 분야 그리고 외교 분야에 대해서 외교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 미국이 영구적으로 그 관세를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89 캐피탈이라고 하는 캐피탈의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돈 트럼프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트럼프의 첫 번째 그 자녀, 그 첫 번째 그 장남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1789라고 하는 숫자가 대체 어떤 것이냐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1789년이죠. 대체 미국이 1789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메리칸 퍼스트의 기조와 트럼프의 아들이 이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이 1776년이었을 겁니다. 1776년 그리고 77년에 걸쳐가지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연방 그 국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연방 국가로서 시작이 된 연도가 1789년 3월 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는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그 당시 1789년은 독립전쟁 이후로 그 각각의 주가 느슨하게 연합을 했었던 연합국가로서 이제 출범을 했고요. 중앙정부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던 1789년을 기준으로 단순한 연합체 국가에서 강한 중앙정부를 가진 공화국으로 전환되던 미국 초기 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당시에 그 조지 워싱턴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인천 그 시당에 있었던 포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보수주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당시에 이제 관세와 소비세를 기반으로 수입 체계를 좀 구축하고 국가 신용도도 좀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수주의를 버크의 보수주의가 점진적 그 발전을 이야기를 했었다면, 알렉산더 해밀턴은 자유에 기반한 그런 보수주의를 주장했었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괴벨스의 평전도 정말 이만큼 두꺼울 정도로 빨간 커버북에 한글로 된 글이 있는데,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평전은 괴벨스의 평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수준인데 그것들을 다 읽어보면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알게 될 거고요.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이 되신다면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평전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당시에 그 미국 그 초기 건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헌법이 만들어졌었던 그 1789년은 미국이 아직 산업국가로 들어가기 전인 농경국가의 성격이 또 강했고, 1790년도에 인구조사는 약 그 392만 9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관세 그 당시에는 소득세가 없었다고 아까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89년에 이제 타리프 액트라고 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 타리프 액트가 뭐냐면 관세 법률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역할 때도 타리프를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타리프를 가지고 있는 로지스틱스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득세를 거둘 수 있었던 그런 그 호구 조사도 완비되지가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 세금을 가격 기준의 종가세,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로 지금 부가세 매기듯이 최종 가격에 이제 종가세를 한다든지 매긴다든지 아니면 선박, 그 항구로 들어오는 포트에서 선박의 톤수로 매겨가지고 일괄 관세를 매겼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레이트했던 그 시기가 언제 끝나게 되냐면 1862년에 이제 소득에 대한 직접과세 그리고 간접과세들이 이제 그 도입이 시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헌법상의 그 명시화가 됩니다. 1913년에 수정헌법 16조가 비준이 돼서 국세에 대한 그 기초 그 법령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마가의 그레이트 했던 순간이 단순하게 1789년이라고 가정을 할 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돌아가려고 하는 시기의 정책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가 조사를 해서 찾아보니까 오늘도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트럼프가 그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No tax on tips 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한글로 좀 다시 볼게요. 팁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그런 그 뉴스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예, 뉴스맥스 보도입니다. 예, 그리고 오버타임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 여기 있죠. 제가 이제 찾았네요. No tax on tips. 그래서 팁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게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했었던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지노 딜러뿐만 아니라 여러 그 팁을 받으면서 경제 생활을 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정책들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기조에 이게 정말 옳은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o tax on이라고 하는 것 뒤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소셜 세큐리티라고 하는 사회보장급여에도 과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입니다. 트럼프 그 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통 어떤 메시지들이 주로 오가냐면요. 우리나라 그 IRS하고 그 ER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IRS 인터널이라고 하는 과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이죠. 내국 세금, 그 내국의 그 세금을 관장하는 기관이 IRS가 되겠고요. ER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관세청이 됩니다. 지금 IRS에 대한 비중보다 ERS에 대해서 좀 강력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ERS 대외세입청이라고도 한국어로는 직접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ERS의 그 기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그 재편, 그 관세 재편이라든지 재정 전체의 재편 구조를 좀 이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1789 캐피털이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1789 캐피털이 출범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미국의 건국 초기 그리고 헌정이 출범했었던 시기에 공화국 정신을 트럼프의 아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책을 출범하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 벤처 캐피탈을 VC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1789 캐피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전망을 내고 있는 보도나 공식 보도는 없는데, 미국과 관련된 그 경제 전문가들이 좀 예측하는 바로는 관세를 보호하고 리쇼어링 그리고 국방 에너지 그리고 전략산업 부문, 전략기술 부분이 있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을 배분하는 민간 금융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 뭐냐면 해외로 이제 나갔었던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있는 반도체 그룹들도 좀 압박을 받고 있었고, 지난 트럼프 정책 기조에 맞춰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 안에 공장을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했었던 관세 협상의 그 주된 이유, 그
그 메시지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국가들이 자금을 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새롭게 정리하는 에너지 패권 질서에 너희도 참여를 해라라고 하는 참가금의 성격도 강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된 내용들 보면 방산 분야도 그렇고 AI 그리고 바이오 부분들을 방산 포함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을 전략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이 항상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미국이 우선되는 것 안에서 전략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동맹국 그리고 우호국과는 베네핏 을 좀 나눠야 된다, 이익을 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것을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좀 결정 날 것 같습니다.